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멀리서 찾습니다.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이 곁에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해야 하는 말이 떠오르고, 해야 하는 역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할 텐데,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돈이 늘어도 불안이 줄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해도 공허한 날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 손에 쥐었는데도 행복이 생각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은 추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려면 햇볕을 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커튼만 걷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커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아주 흔한 습관들,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무심코 합니다. 착해서,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더 자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5가지를 그대로 두면 인생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좋은 일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를 끊기 시작하면 인생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내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현실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덜 휘둘릴 때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절대 해서 안 되는 5가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망치는 습관은 대개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3가지 심리 장치가 돌아갑니다. 집착, 보상 심리, 정의감. 이 3가지가 행복을 어떻게 망치는지 조용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라는 조건부 행복. 집착은 마음에 조건을 겁니다. 이 일이 잘 돼야 행복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행복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 조건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작은 불완전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좋은 날에도 흠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기보다 불안의 구석을 먼저 살핍니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행복하면 안 돼.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 그 순간 행복은 멈춥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 행복해야 해라는 강박. 보상심리는 한편으로 슬픔입니다. 내가 고생한 시간이 있으니 이제는 행복해야 한다고 믿지요.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상심리가 커지면 행복은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줘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보상 심리는 행복을 현재가 아니라 대가로 만듭니다. 그러면 행복은 잠깐 와도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고생한 건 이 정도가 아니야. 그 마음이 행복을 삼켜버립니다. 정의감, 옳아야 한다가 편안해야 한다를 이깁니다. 정의감은 삶을 지탱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이 지나치면 마음이 쉼을 잃습니다. 세상이 틀렸고, 사람들이 틀렸고, 뉴스가 틀렸고, 제도가 틀렸고, 가족의 태도도 틀려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늘 싸움 상태입니다. 행복은 싸움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어. 틀린 걸 보면 말해야 해. 하지만 말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바뀌는 건 적고 소모는 커지지요. 정의감이 나를 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옳으냐보다 내가 평안하냐를 물어야 합니다. 행복은 옳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평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심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행복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입니다. 돈이 없는 시대에도 행복을 고민했고, 돈이 넘치는 시대에도 행복을 고민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행복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공자와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시선을 얹어보겠습니다. 동양의 수양, 서양의 내면, 훈련, 그리고 인간 욕망의 실체를 함께 보지요. 공자, 행복은 품격에서 나옵니다. 공자는 행복을 쾌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품격에서 나오는 평온으로 보았습니다. 군자는 바깥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공자의 관점에서 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남의 시선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기분을 맡기면 행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손에 달린 것이지요. 공자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남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준을 세워라. 이 기준이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아우렐리우스,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행복을 망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닫습니다. 타인의 성격, 타인의 선택, 세상의 흐름, 지나간 과거, 그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걸면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 내 태도, 내 행동뿐이라고요. 행복은 그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넓혀갈 때 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꿀 때 행복은 내 손으로 들어옵니다. 쇼펜하우어,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잠깐 기쁘고 곧 또 다른 욕망을 만들지요. 그래서 욕망만 따라가면 행복은 늘 미루어집니다. 그의 시선에서 행복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덜 원함에서 옵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불행의 통로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니체, 원망을 끊어야 삶이 내 것이 된다. 니체는 원망을 경계했습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태웁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행복은 현재로 오지 못합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원망을 내려놓고 내 선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행복은 과거의 판결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서 태어납니다. 철학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공자, 남의 시선에 기분을 맡기지 말라. 아우렐리우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 욕망을 줄여야 마음이 편해진다. 니체, 원망을 끊고 지금을 선택하라.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절대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절대해서 안 되는 5가지.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차가운 무시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하지 않기만 해도 행복이 훨씬 쉬워집니다. 행복을 만들기보다 행복을 막는 것을 걷어내는 방식입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파괴자입니다. 비교는 내 삶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쌓아온 시간을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교의 사슬을 잡는 순간 행복은 영원히 미뤄집니다. 실천법. 비교가 올라오면 질문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지켰나? 행복은 남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지키는 데서 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착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미움을 두려워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기 마음을 계속 잘라냅니다. 그 결과 겉은 웃는데 속은 말라갑니다.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지죠. 실천법. 한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번엔 못하겠습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설명은 길어질수록 죄책감이 붙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셋째, 지나간 일을 되씹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필요합니다. 반성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되씹기는 다릅니다. 되씹기는 해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되씹기는 감정만 키웁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이 반복되면 현재의 행복은 자리를 잃습니다. 현재는 늘 과거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지요. 실천법. 되씹기가 시작되면 종이에 한 줄만 쓰십시오. 내가 다음에 바꿀 것은 이것. 후회는 미래를 만드는 순간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원망으로 관계를 붙잡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대를 붙잡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붙잡습니다. 원망은 나를 과거에 묶습니다. 원망이 큰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이 딱딱합니다. 웃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원망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내 마음이 치릅니다. 실천법. 원망이 올라오면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원망 대신 거리를 두면 마음은 살고 관계도 덜 망가집니다. 다섯째, 행복을 완벽한 조건 뒤로 미루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이 일만 끝나면 행복하겠다. 이 사람만 바뀌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의 불완전 속에서도
내가 숨을 고를 때 옵니다. 실천법. 하루의 작은 행복을 3개만 정하십시오. 햇빛 5분, 차 한 잔, 산책 10분. 작은 행복은 사소해 보이지만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셋째, 지나간 일을 되씹지 마십시오. 넷째, 원망으로 관계를 붙잡지 마십시오. 다섯째, 행복을 조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끊으면 삶이 놀랍도록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행복은 다시 들립니다. 행복은 원래 크게 소리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산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내가 매일 지나는 길가의 햇빛입니다. 그 햇빛을 못 보는 이유는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참고, 더 견뎌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더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덜 하는 데서 옵니다. 비교를 덜 하고, 눈치를 덜 보고, 후회를 덜 되씹고, 원망을 덜 붙잡고, 행복을 덜 미루는 것. 그렇게 조금씩 덜어낼 때 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행복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마치 집 안을 정돈하면 바람이 더 잘 통하듯이요. 인생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매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면 행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끊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부담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나간 일을 되씹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분을 바꿉니다. 그 기분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 오늘 무엇을 덜 하시겠습니까?